이 숲은 너보다 오래됐단다. 네가 믿는 신보다도 더 오래됐지. 예의를 지켜라. 안 그러면 잊히게 된다. 대학교 입학을 앞둔 마지막 여름. 나는 오래전부터 꿈꿔오던 일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에팔레치아 트레일의 일부를 혼자 걷는 것. 동네 숲길을 매일같이 걷고 혼자 캠핑을 다니며 준비했으며 장비도 하나하나 모았다. 그 얘기를 아빠에게 했더니 그럼 내가 같이 가마 보호해줘야지. 라며 따라 나섰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나에겐 이미 보호가 충분했다. 셀비어와 로즈마리, 소금 주머니, 철못, 내 머리카락을 묶은 작은 부적. 이건 외할머니가 숲에 갈 땐 절대 빠뜨리지 않았던 것들이었고 나도 그걸 배운 대로 챙겨갔다. 곰 스프레이, 칼, 테이저건도 물론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건드린 걸 막아주진 못했다. 짐을 정리하다 말고 부적들을 보여주자 아빠는 코웃음을 쳤다. 이런 양념 봉지랑 쇠 조각으로 뭘 막겠다는 거냐? 곰한테도 소용없겠구만. 곰을 막으려는 게 아니야.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첫 번째 규칙. 소금과 철은 반드시 몸에 지녀야 한다. 소금은 정화의 힘을, 철은 수호의 힘을 가진다. 한 줄의 소금, 한 개의 철못이 돌아오는 길과 사라지는 길의 경계를 가른다. 트레일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조용한 게 아니라 비어 있었다. 숲 전체가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듯한 기운이 감돌았다. 새도 울지 않았고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아빠는 모르는 눈치였다. 새 신발을 뽐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지만 그 소리는 입 밖으로 나오는 즉시 숲에 삼켜져 버렸다. 나는 조용히 목걸이처럼 맨 철못을 손으로 만졌다. 차가운 금속이 쇄골을 따라 스며들며 내게 경고를 줬다. 두 번째 규칙. 숲에선 휘파람을 불지 마라. 휘파람은 영혼을 부르는 소리란다. 외할머니의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렇게 몇 시간을 걸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무들은 조금씩 이상하게 변해갔다. 소나무들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고 나무 껍질은 마치 불에 탄 사람 피부처럼 검고 울퉁불퉁했다. 해발 고도가 높은데도 공기는 습하고 끈적였다. 빛도 점점 줄어들어 한낮인데도 수반은 뿌연 안개처럼 어두웠다. 그때 갑자기 느껴졌다. 눈에 보인 건 아니었다. 땅 아래 어딘가에서 거대하고 오래된 존재가 눈을 뜬 느낌. 이곳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걸 알아챈 것 같았다. 나는 멈춰섰다. 아빠가 돌아보며 말했다. 엘리, 왜 멈춰? 왜 안 오는 거야?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는 분명 길가에서 주워온 나뭇가지였다. 그 순간 아빠는 두 가지 규칙을 동시에 어겼다. 세 번째 규칙. 자신의 이름을 크게 말하지 마라. 이름은 그들에게 나를 알려주는 열쇠다. 네 번째 규칙. 숲에서 아무것도 주워오지 마라. 돌, 뼈, 나뭇가지. 그건 그냥 자연물이 아니다. 숲의 일부고 때론 숲을 지키는 것들이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아빠의 뒤를 따라 다시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뭔가 이상했다. 우리는 분명 메인 트레일에서 벗어나 있었다. 나는 아빠가 길의 표식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왜 그냥 따라가고만 있었을까? 다섯 번째 규칙. 모르는 계곡은 절대 들어가지 마라. 어떤 장소는 얇다. 시간이 좁히고 길이 엉키며 걸어도 걸어도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우리는 원래의 길로 돌아가려 애썼다. 그러다 그걸 보았다. 길 한복판에 누군가 만든 것처럼 보이는 구조물. 검게 탄 돌로 원을 만들고 그 중앙엔 머리카락으로 묶은 나뭇가지 다발. 그 머리카락은 붉은 빛이 감도는 금발이었다. 그리고
뭔가 진득한 어두운 액체에 젖어 있었다. 공기에는 피와 썩은 냄새가 배어 있었다. 건드리지 마. 나는 목소리를 낮추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거 경고야. 하지만 아빠는 고개를 숙이고 지팡이로 그것을 툭툭 건드렸다. 이거? 그냥 누가 장난삼아 만든 거겠지. 미신 따위에 너무 겁먹지 마. 그리고 아빠는 낮게 중얼댔다. 이런 건 다 미신이지. 아빠, 제발 손대지 마.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지팡이가 원을 무너뜨리자 바람이 확 변했다. 아까까진 미동도 없던 숲이 갑자기 얼어붙은 듯한 한기를 내뿜었다. 나뭇잎은 여전히 가만히 있었지만 그 사이로 무언가가 숲 전체를 통과한 듯한 기류가 스쳤다. 그리고 휘파람이 울렸다. 이번엔 아빠의 어설픈 콧노래가 아니었다. 사람이 흉내낸 듯하지만 사람이 아닌 소리. 느리고 높고 이가 시릴 정도로 날카로웠다. 사방에서 울렸다. 뒤에서도 앞에서도. 아빠는 움찔하며 일어났다. 방금 들었어? 뭐였지 그 소리? 나는 아빠의 팔을 붙잡았다. 뒤돌아보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걸어.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길은 사라져 있었다. 나무들이 우리를 가두듯 몰려들었다. 길은 보이지 않았고 우리가 이미 지나친 나무들이 또다시 눈앞에 나타났다. 특히 한 나무. 껍질이 깊게 세 줄로 갈라진 곰이 낸 상처라기엔 너무 넓고 너무 깊은 자국이었다. 말도 안 돼. 우리 계속 똑바로 걸었잖아. 왜 제자리를 맴도는 거야? 그때 또 한 번의 휘파람. 이번엔 훨씬 더 가까웠다. 나는 소리쳤다. 뛰어!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달렸다. 가지가 얼굴을 긁고 안개는 눈앞을 가렸다. 그 사이로 무언가가 숲속을 함께 달리고 있었다. 가끔씩, 정말 가끔씩 그 모습이 보였다. 몸이 비정상적으로 길고 관절이 너무 많고 사람 몸처럼 보이지만 움직임은 짐승 같았다. 그리고 그 얼굴. 그건 내 얼굴이었다. 잠시 뒤엔 아빠의 얼굴로 변했다. 그리고는 둘 다 아닌 낯선 얼굴로 변했다. 6번째 규칙. 그건 사슴이 아니다. 외할머니는 내게 단호히 말했다. 걷는 모습은 사슴처럼 보여도 관절이 거꾸로 꺾여 있다면, 너를 아는 것처럼 쳐다본다면, 두 발로 서 있다면 도망쳐. 소리 지르지 마. 돌아보지도 말고. 우리는 계속 달렸다. 달리고 또 달려서 마침내 그것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을 때까지 달렸다. 해는 이미 저물었고 그제서야 우리는 멈춰섰다. 아빠는 나무 밑둥에 털썩 주저앉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우리 길 잃은 거지? 아빠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이제 알았어? 나는 가방에서 소금 주머니를 꺼내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밤엔 움직이지 말자. 여기서 캠프 치는 게 나아. 아빠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저 떨고만 있었다. 엘리, 아까 그거 사슴처럼 생겼는데 사슴이 아니었어. 두 발로 서 있었어. 하지만 얼굴이... 그러게 왜 돌을 건드렸어? 나는 건조하게 대답했다. 불 좀 피워줘. 그날 밤 우리는 말이 없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소금으로 불 주변에 원을 만들었다. 캠프의 내 모서리엔 철못을 박았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밤이 깊어지자 불빛도 점점 잦아들고 있었다. 나는 깜빡 잠이 들었다가 숨 막힐 듯한 정적에 눈을 떴다. 주변엔 아무 소리도 없었다. 불은 꺼졌고 숲은 죽은 것처럼 조용했다. 그때 저 멀리서 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아빠, 도와줘. 내 목소리였다. 하지만 아니었다. 음이 살짝 느려지고 어색하게 휘어진, 마치 누군가가 내 목소리를 흉내내는 듯한 그런 소리였다. 목소리는 맞는데 말투가 틀렸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식은 땀이 등에 맺혔다. 텐트에서 뛰쳐나오자 아빠는 벌써 그 목소리를 향해 걷고 있었다. 엘리, 어딨니? 나는 아빠의 발을 낚아챘다. 그거 나 아니야. 진짜 나는 여기 있어. 아빠는 흠칫 놀라더니 눈을 부릅뜨고 속삭였다. 그럼 저건 뭐야? 우리는 귀를 기울였다. 아빠, 무서워. 제발 와줘. 점점 가까워진다. 숲 가장자리에서 풀잎이 흔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려 거기에 그것이 서 있는 걸 보았다. 빛나는 눈. 짐승의 눈빛이 아니었다. 지켜보는 눈. 기다리는 눈. 계산하는 눈. 7번째 규칙. 빛나는 눈을 보면 도망쳐라. 캠프 안으로 들어가. 나는 속삭였다. 우리는 기어가듯 돌아갔고 나는 남은 소금을 모두 쥐어짜듯 뿌리며 불 주변에 다시 원을 그렸다. 그때 또 들렸다. 아빠, 엘리, 도와줘. 도와. 목소리들이 겹치며 기괴한 웃음으로 변했다. 한두 개가 아니었다. 5개, 6개, 아니 수십 개였다. 빛나는 눈들이 하나둘 숲속에 나타났고 그 눈들은 사람의 키를 훨씬 넘는 높이에서 깜빡이고 있었다. 마치 그것들은 땅을 기어다니며 나무를 타고 내려온 것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셀비어 잎을 불에 넣었다. 불길이 튀며 몇몇 눈이 사라졌고 나머지는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다. 그때였다. 그걸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낮은 목소리가 불빛 경계 너머 너무 가까운 곳에서 들려왔다. 8번째 규칙. 네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도 절대 대답하지 마라. 소금 원 바깥에서 그 목소리는 점점 다양해졌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속삭였다. 그 말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었다.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귀가 아프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아빠는 철못을 손에 꼭 쥔 채 입도 열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다. 나는 남아있던 소금 주머니를 꽉 움켜쥐고 끝없이 타오르던 불빛 속에서 뭔가 이상한 걸 보았다. 얼굴. 불꽃 속에서 웃고 있는 얼굴. 그건 우리를 먹으려는 얼굴이었다. 불은 점점 꺼져가고 있었고 소금도 거의 다 써버린 상태였다. 그때 갑자기 웃음소리가 멈췄다. 대신 들려온 건 발소리였다. 소금 원 바깥 경계 바로 너머에서 들려왔다. 무거웠고 분명히 사람의 걸음소리였다. 그리고 엘리, 넌 어릴 때부터 숲을 참 좋아했지. 그 목소리에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엄마였다. 내가 8살 때 폐렴으로 돌아가신 엄마였다. 내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던 그 목소리. 그런데 그게 지금 여기서 들린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형상을 보았다. 소금선 바로 밖에 엄마가 서 있었다. 키도 같았고 장례식 사진에서 입었던 그 옷까지 그대로였다. 하지만 얼굴이 이상했다. 웃고 있었지만 그 입은 너무 크고 눈동자는 유리처럼 멍하고 크기까지 달랐다. 깜빡이지도 않았고 숨도 쉬지 않았다. 나는 뒷걸음질을 쳤다. 아빠는 옆에서 흐느끼듯 중얼거렸다. 이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그걸 건드려서. 나는 고개를 돌려 그 엄마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 형상은
천천히 앞으로 나왔다. 맨발로 소금선 위로. 그 순간 발끝이 타들어갔다. 검게 그을렸고 종이처럼 바스라지며 갈라졌다. 엄마는 쉬익 하는 소리를 내며 뒤로 물러났다. 좋아. 소금은 아직 통하고 있다. 하지만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나는 가방을 뒤졌다. 마지막 선택지를 꺼낼 차례였다. 재물. 외할머니가 예전부터 말해주셨던 방법. 나는 조심스럽게 천에 싸둔 3가지를 꺼냈다. 작은 동전 하나, 마른 빵 조각 하나, 그리고 내 머리카락 한 올. 불 앞에 바위 위에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올려놓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아직 글도 떼지 못할 무렵 외할머니에게 배운 말. 이 숲을 걷던 이들이여, 푸른 것을 지키는 이들이여, 우리는 해치러 온 자들이 아닙니다. 제발 우리를 보지 못한 척 해주세요. 9번째 규칙. 신성한 땅을 지나야 할 때는 반드시 재물을 남겨라. 단맛 하나, 빵 한 조각, 동전 하나. 그들은 지켜보고 있다. 예의를 지켜라. 감사를 전하라.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절대 부르지 마라. 숲이 진동했다. 나무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바람은 갑자기 소용돌이쳤다. 땅속에서 울림이 터져 나왔다. 마치 오래 묻혀있던 거대한 뿌리들이 스스로를 들어올리는 소리 같았다. 소금 원 너머에 있던 존재들은 모두 사라졌다. 숲속의 눈동자들도 모두 꺼져 있었다. 불도 조용했다. 공기도 고요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숲이 우리를 놓아준 것 같았다. 해가 어슴풀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지금이야. 나는 아빠의 손목을 잡고 말했다. 지금 나가자. 말하지 마. 절대 뒤돌아보지 마. 짐은 그대로 두고 나왔다. 그건 이제 숲의 것이니까. 저 앞에 길이 있었다. 그건 우리가 오던 길도, 지도에 있던 길도 아니었다. 하지만 숲속의 이끼와 양치류가 밟힌 자국, 그리고 그 위로 내려오는 희미한 은빛 아침 햇살. 그건 기회였다. 우리는 걸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을 때 우리는 주차장 옆에 나무숲 경계선에서 비틀거리며 빠져나왔다. 차는 그대로 있었다. 낙엽에 덮인 채 밤의 흔적처럼 조용히 주차되어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3개의 마을을 지난 뒤에야 아빠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너 그때 보호장비 있다고 했지? 응. 그거 효과 있었던 거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풀려난 건지 아니면 그게 지금도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